이제 주목 이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제약사 준비를 해왔습니다. 리제네론 파머슈티컬스라는 기업입니다. 이 기업은 제약사 중에 저는 사실은 뭐 잘 몰라요. 잘 모르는데 꽤 큰 대형 제약사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. 뭐 3대, 5대 제약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꽤 규모가 큰 제약사로 알려져 있고요. 특히나 심각한 질병 치료제를 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회사 측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뭐 월가에서도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엄청난 듀피젠트의 확장성이란 걸로 제목을 했는데, 이 듀피젠트가 사실 맨 처음 어떤 치료제로 나온 약물이냐면 아토피 치료제로 나온 약물입니다. 근데 이게 아토피 치료제에서 뭐 천식 치료제로, 거기에서 이제는 뭐 폐질환 치료, 이 적응증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거의 듀피젠트가 리제네로를 거의 먹여 살리는 이런 분위기인데, 관련해서 또 최근에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제프리스의 아카시 테와리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높였고요. 목표 주가를 675달러에서 925달러로 37% 상향 조정했습니다. 추가 상승 여력, 워낙에 이 리제네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.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은 약 13% 정도로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. 근데 한번 이 이슈는 되게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날 바클레이즈도 목표가 올렸고요. 웰스파고도 올렸고 BMO 캐피탈도 올렸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큰 이슈, 긍정적 이슈가 있었다, 예상이 되죠. 그래서 이 리제네론은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. 자, 리제네론 어떤 기업인가 좀 보자면 1988년에 설립된 제약사입니다.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심각한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. 얘들이 나온 주요 뭐 히트하고 있는 약물들의 그 부문을 좀 본다면 뭐 안과 질환, 그리고 알레르기 및 염증 질환, 그리고 대장암, 그리고 심혈관 및 대사 질환, 그리고 이런 우리 그냥 모르게 막 통증 그냥 오는 거 있잖아요. 원인 없는 그런 통증 치료제, 간염성 질환, 아주 초희귀 질환, 이런 관련 치료 주사제라던가 약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제약사와의 강력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도 꽤 알려져 있는데요. 이 사노피, 그래서 이번에 이 듀피젠트도 사노피와 공동 개발한 약물이거든요. 그래서 사노피와 함께 뭐 항체 및 면역 관련 치료제 함께 늘 협력하고 있고, 이 바이오라는 제약사와는 안과 치료제, 그리고 로슈와는 아마 코로나 치료제도 함께 개발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듀피젠트 모멘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. 사노피와 공동 개발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입니다.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뿐만 아니라 천식 치료제, 그리고 이 비부비 동염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 축농증, 이 치료제로도 이게 쓰이고 있고요. 거기에다가 식도염 치료제로도 쓰이는 등 영역이 계속해서, 적응증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. 그리고 이 최근에 이제 주요 나왔던 이슈들, 얘네는 이슈가 정말 많은데요. 그래서 3월에 나온 주요 핵심 뉴스들만 좀 뽑아봤는데,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에서 이 듀피젠트가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치료제로도 특히 이 12세 이상 어떤 치료제가 나오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처음에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치료제로 승인을 받고, 그 다음이 12세 이상, 그러니까 청소년과 성인으로 확장이 되고, 그 다음이 6세에서 12세, 그 다음이 뭐 생후 6개월부터 뭐 5세까지 이렇게 이 적응증 나이가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확장이 되는 그런 국면인데, 이게 지금 자발성 두드러기 치료제로도 쓰였는데 이게 원래는 성인 대상이었다가 12세 이상까지 확장이 된 겁니다. 그게 이제 이걸 검토한다는 게 7일날 나왔고요. 그 다음 21일날 요 이씨는 유럽위원회라고 해서 유럽권에서 이 제약을 또 승인을 해주는 곳인데 죄송합니다. 잠깐만요. 목 좀 가다듬을게요. 네. 이 아토피 치료제로 6개월부터 5세 대상에 쓸 수 있는 치료제, 표적 치료제로 최초 승인을 했습니다. 이 듀피젠트를요.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. 그 다음
23일 날 나온 게 왜 이러죠? 만성 폐쇄성 질환 치료제로 아직 승인을 받은 건 아니고 요와 관련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. 23일 날. 그런데 보니까 임상 3상 결과를 보니까 1년간 이 중증 환자들의 이 병이 악화되는 걸 30%나 줄여주는 요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앞서서 이제 목표가 막 상향 조정된 게 요 이슈와 좀 관련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이걸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 요 임상 3상은 누굴 대상으로 했냐면 현재 흡연자 그리고 지금은 안 피더라도 과거에 흡연을 했던 사람들. 그러니까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아마 이 흡연자들의 폐가 좀 안 좋으니까요. 이 등을 대상으로 해봤더니 듀피젠트가 여기에서도 꽤나 효과를 내더라라는 게 23일 날 나온 겁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이 제프리스 아카시 테와리의 이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좀 볼게요. 이 듀피젠트 요 하나 이번에 이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인 요것만으로도 주가가 15%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자, 듀피젠트가 주가 상승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먼저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 관련해서 성공적인 임상 결과를 내놓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COPD,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관련해서 유의미한 효과를 입증한 이게 최초 그리고 유일한 생물학적 제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보니까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세계에서 사망 원인 세 번째라고 합니다. 그런데 최근 10년 이상 새로운 치료법이 나온 게 없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 듀피젠트가 여기에서 효과를 봤다라는 건 이건 엄청난 획기적인 이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실제로 FDA나 EC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이건 엄청난 히트 약물이 될 거라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실제로 약물로 출연을 하게 된다면은 미국에서만 약 1,500명 이상의 성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그러니까 관련 환자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. 세계 사망 원인 3위니까 대단하겠죠. 자, 그러면서 COPD 치료에 요 듀피젠트가 사용될 경우에 지금 듀피젠트가 그렇잖아도 매출이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약 87억 달러였거든요. 이게 전년 대비 40% 증가한 수준이고 4분기에만도 24억 5천만 달러 기록했는데 요 COPD로 추가되는 것만으로 추가적으로 40억 달러의 매출이 추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듀피젠트의 최대 매출 추정치 앞서 작년에 연간 한 87억 달러였다고 했는데 요걸 192억 달러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리제네론의 진짜 오늘 발음이 너무 어렵습니다. 작년 총 매출이 121억 7천만 달러였거든요. 그런데 이 듀피젠트 요 약물만으로 최대 192억 달러의 매출을 낼 수 있다라고 한 거니까 이게 엄청난 성장력이 있다라고 본 건데요. 이거 실제 제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봤더니 지금 이 듀피젠트의 성장세 지금 작년에는 40% 성장을 했는데 요 2017년부터 좀 보시면 성장세가 매우 가파르다라는 거 좀 나오고 있죠. 그죠? 그래서 2021년에는 62억 달러였고 2022년에는 40억 달러였고 그러니까 이게 성장세가 기본 40%는 좀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왜 이렇게 성장을 하냐 봤더니 요 지금 듀피젠트가 쭉 그동안 어떻게 절차들을 발표하는지가 이제 오른쪽 차트인데요. 맨 처음에는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그냥 아토피 치료제였습니다. 그러다가 12세 이상의 천식 환자들에게도 이 치료제가 쓰였고 그 다음 12세 이상의 환자들에게 아토피 이 피부염 치료제로도 이게 쓰인 겁니다. 그러다가 18세 이상의 이 CRS 이게 그 축농증이거든요. 그 치료제로도 쓰였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6세까지도 요걸 아토피 치료제로 쓸 수 있게 됐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좀 늘어나다가 최근에 하나가 추가된 게 요 EO이라고 해서 이게 호산구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
그러니까 이게 이제 식도염으로도 쓰였었고, 그 다음에 그냥 결절성 양진이라고 해서 그냥 가려움증인가 봐요. 여기까지 이제 승인이 나서 쓰이고 있는데, 거기에다가 이 두드러기 CSU 관련해서도 지금 앞서서 우리 최근 뉴스 나온 것 중에 이게 이제 승인 검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. 요 검토 중이고, 그리고 임상 단계인 것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, 그 중에 이 COPD가 아까 그 폐질환, 근데 이게 임상 3상 결과가 매우 긍정적으로 지금 나온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 듀피젠트 하나만으로 다른 병들의 치료제, 그리고 그 나이대, 쓸 수 있는 나이대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이게 엄청난 지금 히트 약물이 되고 있다는 거, 이 두 개의 그림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듀피젠트 모멘텀은 이제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고요. 그러면서 이제 이 애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, 정말 단기간에 2개의 홈런을 쳤다라고 분석 평가를 했습니다. 그 하나가 그 듀피젠트가 이제는 그 폐쇄성 폐질환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 입증한 게 첫 번째 홈런이었고, 두 번째 홈런은 이 에브키자라고 해서 유전성 고콜레스테롤 형증 치료제인데, 이것도 그러니까 듀피젠트와 다른 약물인 겁니다. 이게 에브키자인데, 이것도 이제 소아 5세에서 11세까지도 이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, 요걸 또 아마 FDA에서 지난 22일 날 승인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주요 이슈들은 듀피젠트와 관련된 이슈였는데, 그거 말고 에브키자라는 이 약물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성과가 나고 있는데, 요게 좀 강력한 홈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듀피젠트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겠지만, 그 외에 다른 약물들도 계속해서 지금 큰 효과를 내고 있다, 이렇게 두 가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요 리제네론의 주가가 좀 어땠는지 좀 살펴보자면, 작년에도 14% 올랐습니다. 작년에 사실 시장 수익률 그닥 좋지 않았는데, 요 기업은 이렇게 계속 뭐 듀피젠트 모멘텀이라던가 이런 약물들, 코로나 때는 뭐 또 코로나 치료제를 내놓기도 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그 제약업계에서 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. 그래서 작년에 14% 올랐고, 올 들어서도 지금까지 13.7% 지금 오른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 목표 주가들은 이보다도 약간 좀 후행하는 느낌들이 있어요. 워낙에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. 그래서 이제 평균 목표 주가는 868.6달러로 추가 상승률이 약 6% 정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목표가가 조금 따라가지는 못하는 흐름인데, 확실히 어떤 이 약물에 대한 모멘텀은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는 좀 확인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월가의 전반적인 평가를 보면 27명의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, 그 중에 16명이 약 59%가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다. 근데 이제 느낌은 아마도 이 주가가 쉼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주가 보면 그냥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 가격적인 부담은 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 폐질환, 여기에서 또 실제로 약물로 나온다면 매출이 또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눈높이가 더 높아질 수는 있다라는 가능성은 저희들이 또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